할머니,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가, 걱정하지 마. 저녁 8시 아파트 거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싱크대 너머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정수연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유나야, 할미랑 양치하자. 정희가 손녀를 불렀습니다. 4살 유나는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미. 유나가 블록을 정리하려 하자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정희는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더 이상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유나를 힐끗 보며 긴장했어요. 그 아이, 내 딸 아니잖아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수연 씨, 무슨 말을? 어머님도 같이요. 이제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수연은 냉담하게 말하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민준과의 문자 대화가 보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거든요. 민준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네. 출장 가기 전에 정리하라고 했어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봤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짐 싸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유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곰돌이 인형이 들어 있었어요. 할미, 우리 어디가? 유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잠깐, 산책하러 가는 거야. 비 오는데? 창밖은 폭우였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우산 있잖아.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차갑고 단호한 소리였어요. 정희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서 우산이 뒤집힐 것 같았어요. 유나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할미 무서워. 괜찮아, 우리 유나. 할미가 있잖아. 정희는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희는 정류장이 보이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 지붕 아래 앉았습니다. 유나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의 옷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기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쌌어요. 할미는 안 추워? 할미는 괜찮아.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정류장 지붕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할미. 응, 우리 유나. 아빠 언제 와요? 유나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작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출장 갔잖아. 곧 올 거야. 아빠한테 전화해요. 할미.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들이 정말 자기와 손녀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할미, 배고파?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뒤졌어요. 급히 챙겨 나오느라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할미가 뭐 사올게. 싫어. 할미 가지 마. 유나가 할머니 옷깃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어요. 정희는 유나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거웠어요.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괜찮아. 할미가 여기 있어. 유나는 할머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정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같은 시각 상하이의 한 호텔방. 윤민주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업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어요. 아내 정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이제 정리됐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리? 무슨 말이지? 손가락으로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덤덤했어요. 무슨 문자야? 정리가 뭐야? 말한 대로요. 어머님과 유나 정리했어요.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이 동의했잖아요. 출장 가기 전에. 내가 언제?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호텔 방이 울렸어요. 당신 말 믿고 정리한 거예요. 이제 우리만 살 수 있어요. 수연, 지금 당장 어디 계신지 말해. 모르겠어요. 나가셨는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던지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민주는 황급히 호텔 방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전처 유진의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미안해. 내가 유나를 지키지 못했어. 유진은 유나를 낳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민주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혼은 어머니의 권유였습니다. 민주나 아이를 위해서라도 새 출발해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연은 달랐습니다. 유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당신 아이, 내가 지킬게. 민주는 사진을 가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불빛들. 엄마, 유나, 기다려. 내가 갈게. 민주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결심이 서렸어요.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가족을 지키겠다.
민주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민주는 가방 하나만 들고 급히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으로 빨리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민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새벽이라 차가 없어서 지금도 빠른 편입니다. 민주는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40분 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주는 급히 돈을 건네고 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문틈으로 이상한 정적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가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요. 민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이 보였어요. 신발장에는 수연의 구두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 민준이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 탁자, TV.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의 물건들이 없었어요. 소파 옆에 늘 놓여있던 돋보기도 탁자 위의 약통도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유나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장난감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곰돌이 인형. 아니, 그것도 없었어요. 바닥에 블록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블록 하나. 민주는 그 블록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유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디 간 거야? 대체 어디로? 민주는 블록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수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랑 유나 어디 갔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는데? 몰라요. 나가셨다니까요. 수연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민주는 침대로 다가가 수연의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리했다며? 뭘 정리했어? 말했잖아요. 문자로도 보냈고. 내가 언제 그러래?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을 떨고 있었어요. 출장 가기 전에 당신이 말했어요. 이제 지쳤다고. 어머님과 그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그건 그냥 투정이었어. 진짜로 쫓아내라는 게 아니었다고. 투정이든 뭐든 난 당신 말대로 한 거예요. 이제 우리만 살 수 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넌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전처 딸한테 집착하는 거. 입 닥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방안이 울렸어요. 다시는 유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 절대로. 민준은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수연이 뒤에서 뭐라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민준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이웃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한미라 선생님? 저 윤민준인데요. 혹시 저희 엄마 보셨어요? 민준 씨? 어머님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친구 오상민이었어요. 야, 민준아. 벌써 도착했어? 상민아, 지금 차 있어? 응, 있는데. 왜? 당장 우리 집 앞으로 와줘. 부탁이야.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제발, 빨리 와줘. 민주는 전화를 끊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파트 로비로 내려왔어요.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엄마랑 아이 나가는 거 보셨어요? 아, 12층 할머니요? 어제 저녁 8시쯤 아이 데리고 나가시던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우산 들고 정류장 쪽으로 가시던데. 비도 엄청 오고 그랬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로비를 나섰습니다.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에서 3km 떨어진 정류장. 박정희는 유나를 꼭 안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비를 맞았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품에서 가쁜 숨을 쉬고 있었어요. 할미, 춥다. 조금만 참아. 곧 해 뜰 거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열이 많이 올랐습니다. 유나야, 우리 유나. 정희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경찰 순찰차였습니다. 파란 불빛이 회전하며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유나를 더 꼭 안았어요. 유나야, 괜찮아. 할미가 있어. 순찰차가 정류장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 새벽에 왜 여기 계세요? 경찰관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저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일단 순찰차에 타세요.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경찰관이 유나를 안으려 하자 정희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경찰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찰차 뒷좌석에 탔습니다. 유나를 무릎에 앉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유나 좀 살려줘. 정희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오전 7시
민주는 친구 오상민의 차를 타고 동네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마다 들렀지만 어머니와 유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야, 민준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아? 상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일단 내가 먼저 찾아야 해. 민주는 핸드폰을 또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20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엄마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민준은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 한미라예요. 이웃에 사는. 아, 선생님. 혹시 엄마 소식 들으셨어요? 네. 그게 어머님이 지금 우리 병원에 계세요.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이요? 어느 병원이에요? 성심병원 응급실이에요. 유나가 열이 너무 높아서 빨리 오세요. 민주는 전화를 끊고 상민을 받습니다. 상민아, 성심병원. 빨리. 상민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속도를 냈어요. 성심병원 응급실. 민주는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어요. 유나. 윤유나라는 아이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네, 3번 침대에 계십니다. 민주는 커튼을 젖히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유나가 누워 있었어요. 이마에 헤어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정희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준아. 유나는 괜찮아요? 간호사 한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랐었어요. 지금은 해열제 투여하고 안정됐는데 민준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아이 열이 너무 높아요. 밤새 비를 맞으셨나 봐요. 폐렴까지 올 수 있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어요. 유나야. 아빠야. 아빠 왔어.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정희는 옆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수연이가 그럴 줄은. 민준아.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괜찮다. 이제 됐어.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유나가 이렇게 아픈데. 민주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한미라는 커튼 밖에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단 해열제가 효과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입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민준은 다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유나야, 깨어나. 아빠가 여기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유나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병실에서 아이를 지켰어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피곤하실 텐데. 민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앉았어요. 민준아. 네, 엄마. 잘 왔다. 정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엄마랑 유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다. 넌 잘못 없어. 아니에요. 제가 수연이 말만 듣고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됐다. 내가 왔으니까 됐어.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같은 시각 강남의 아파트. 정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별 관심 없이 넘기려다 멈췄어요. 윤민준 과장, 가족사고로 급히 귀국.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무역회사 소속 윤민준 과장이 가족 응급 상황으로 출장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귀국했다는 소식. 그리고 가족 응급 상황이라는 말. 설마 그 아이가. 수연은 불안해졌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는 거야? 수연은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수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잘못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수연은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SNS를 켰어요. 친구들의 행복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민준 생각이 났어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수연은 초조하게 방 안을 오갔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오후 2시 민준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유나는 병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한미라가 옆에서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민준 씨, 어디 가세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민준의 눈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30분 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수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준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 왔어? 수연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넌 내 가족을 쫓아냈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두려웠어요. 자기,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랑 유나를 폭우 속에 내쫓았잖아. 그건 당신이 동의했잖아. 내가 언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움찔했어요. 당신 말 믿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지쳤다고 했잖아요. 투정이었어. 진짜로 쫓아내라는 게 아니었다고. 민준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참고 있었지만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유나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열이 39도까지 올랐다고. 밤새 비 맞아서.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민준의 말에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당신이 변했어. 예전엔 날 먼저 생각했잖아요.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맨날 그 아이. 전처 딸만 생각해요. 나는 뭐예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아내?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가족을 쫓아내. 그게 아내야? 수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야. 뭐? 내가 유나를 사랑하는 건 내 딸이어서가 아니야. 그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민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내 엄마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평생 날 키워주신 분이니까 소중한 거야. 수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넌 그걸 몰라. 사람을 조건으로만 봐. 아니에요. 내 지위, 내 돈, 내 집. 그것만 봤잖아. 사람은 안 봤어. 민준의 목소리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어. 자기, 진심이야? 당연하지. 내가 내 가족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민주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어요. 옷가지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안 돼요. 이혼은 안 돼요. 왜? 내 체면 때문에? 민준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혼하면 넌 뭐가 돼?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한 여자?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그래. 내 생각이 다 그거잖아. 체면, 명예, 남들 시선. 민준은 가방을 챙겨 들고 나왔습니다. 민준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손 놔. 싫어요. 안 나요. 민준은 수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기,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민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윤민준. 수연이 소리쳤지만 민준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수연이었어요. 자기, 제발. 수연은 맨발이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가지 마요. 제발. 수연 씨.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내가 끝낸 거야. 민주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뒷좌석 창문으로 수연이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민주는 창밖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성심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 민주는 병원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유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침대 옆에 앉아 손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왔니?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조금 시원해져 있었습니다. 열이 좀 내렸나 봐요. 응. 의사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많이 좋아졌대. 정희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유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네.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지킬게요. 엄마랑 유나를.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어요. 민주는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유나가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였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어요. 유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민주는 옆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제가 유나 볼게요. 괜찮아. 잠이 안 와서. 정희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도 함께 섰어요. 민준아. 네, 엄마. 이제 됐다. 다 놓아라. 정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따뜻했어요. 엄마. 내가 유나 엄마 잃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다 알아. 그래서 수연 씨랑 재혼하라고 했던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잘못 봤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수연이가 유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한테 미안해요. 유나를 지키지 못해서.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걸로 됐어. 엄마, 이제 다 놓아라. 과거도 후회도 죄책감도.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셋이서 다시 시작하면 돼.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품에 기댔어요.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 별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깨어났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민준이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유나야. 민준이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유나는 아빠를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아빠. 작고 약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겐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 유나야. 아빠야.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도 다가왔습니다. 손녀의 이마를 짚었어요. 열도 다 내렸네. 우리 유나. 할미. 유나가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한미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회진 시간이었어요. 어머, 유나 깨어났네요. 미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쟀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이죠. 미라는 미소 지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준은 다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배고프다는 표를 짓고 있었어요. 유나야, 뭐 먹고 싶어? 죽. 알았어. 아빠가 사올게. 나도 갈래. 유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다시 눕혔어요. 안 돼. 유나는 쉬어야 해. 아빠가 금방 다녀올게. 이제부터 제가 지킬게요. 민준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유나 곁에 있을 거야. 항상.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준이 죽을 사러 나간 사이 정희와 유나는 둘만 병실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녀 옆에 앉았어요. 할미, 우리 이제 집 가? 유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응, 곧 갈 거야. 그 집으로? 유나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다른 집으로 갈 거야. 아빠도 같이? 그럼. 아빠도 같이 가지. 정희는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어요. 한미라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쓰세요. 병실이 좀 추워요. 고맙습니다. 정희가 담요를 받았습니다. 미라는 창문을 닫으며 물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작은 집을 내놓으셨어요. 전세인데 괜찮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조용하고 아담한 집이에요. 아이 키우기에도 좋고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민준이한테 말해볼게요. 언제든 연락하세요. 미라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 정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민주는 병원 밖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인사팀입니까? 윤민준입니다. 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휴직계 내려고요. 휴직이요? 갑자기요? 네. 가족 문제로 한 석 달 정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휴직. 민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일이 우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친구 오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민준아. 상민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래? 뭔데? 집 좀 알아봐줘. 전세로. 전세? 지금 사는 집은? 정리할 거야. 새로 시작하려고. 상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민주는 전화를 끊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저녁 무렵 유나가 죽을 다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 저 회사 휴직하기로 했어요. 뭐? 정희는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석 달 정도만 쉬려고요. 유나랑 엄마 돌보려고. 민준아, 내일은 어떡하고. 일보다 가족이 먼저죠.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 제가 더 감사하죠. 엄마가 유나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할미.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유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아빠 왔어? 유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래, 유나야. 아빠 여기 있어. 유나는 아빠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아빠 옷을 꼭 잡았어요. 아빠, 사랑해.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아빠도 사랑해. 우리 유나.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마지막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시작이요. 다음 날 아침 유나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며 말했어요. 내일 퇴원 가능하겠어요. 열도 완전히 내렸고 컨디션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유나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아빠, 나 이제 괜찮아. 그래, 우리 유나 씩씩하네. 민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희는 창가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갔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별로 없어?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상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야, 민준아. 집 알아봤어. 정말? 어디? 분당이야. 작은 전원주택인데 조용하고 좋더라. 전세 가격도 괜찮고. 민주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전원주택이요? 관리는 괜찮아? 깨끗해. 마당도 있고. 유나 키우기 딱 좋아. 고마워, 상민아. 내일 한번 봐야겠다. 그래. 연락할게. 민주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새 집 알아봤어요. 내일 같이 보러 가요. 그래. 어디? 분당이요. 전원주택이래요. 정희는 눈이 커졌습니다. 전원주택? 그런데 괜찮겠니? 괜찮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을 거예요. 유나한테 딱이죠.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유나는 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병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할미, 나 심심해. 그래. 할미가 책 읽어줄까? 응. 정희는 가방에서 동화책을 꺼냈습니다. 유나를 무릎에 앉혔어요. 옛날에 정희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 품에서 조용히 들었어요.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그 평화로운 모습을요. 아빠도 같이 들어. 유나가 손짓했습니다. 민주는 다가가 함께 앉았어요. 정희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동화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평화로웠어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리하여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정희가 책을 덮었습니다. 유나가 박수를 쳤어요. 할미, 다시 읽어줘. 그래, 우리 유나. 정희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민주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 한미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유나 많이 좋아졌네요? 네, 덕분입니다. 정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미라는 과일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다행이에요. 어제는 정말 걱정했어요. 미라는 유나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완전히 나았네. 착하지? 네.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라도 웃었어요. 민준 씨, 밖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민주는 미라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섰어요. 집 구하셨어요? 네, 친구가 알아봐 줬어요. 내일 보러 갈 거예요. 다행이네요. 아이한테 안정이 필요할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렸으니까요. 잘하셨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미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복도에 붉은 빛이 비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천만에요. 제 일이니까요. 미라는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행복하세요. 세 분 모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복도는 따뜻했어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 정수연은 큰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섰습니다. 직원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싱가포르요. 네, 여권 주세요. 수연은 여권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수속을 진행했어요. 수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수연만 혼자였어요. 탑승권입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연은 탑승권을 받아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게이트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한 거였어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다음 날 오전 유나는 퇴원했습니다. 민준이 아이를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정희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가? 새집 보러 가는 거야. 새집? 응. 유나랑 할미랑 아빠랑 같이 살 집. 유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좋아. 상민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 탔어요. 분당으로 출발. 상민이 밝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점점 줄어들고 낮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40분 후 작은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담장에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와, 예쁘다. 유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내려줬어요. 집주인이 나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가 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아담했고 방이 3개였어요.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마당에서 텃밭도 가꾸실 수 있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이 빛났어요. 정말요? 네. 흙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정희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그래. 좋구나. 유나는? 나도 좋아. 유나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여기로 할게요. 민준이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행복하실 거예요. 마당에서 유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도 따라 나가 손녀와 함께 웃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가 전원주택 앞에 섰어요. 민준과 상민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마지막이야. 상민이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도 짐을 들었어요. 고마워, 상민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 친구 아니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자기 방에서 인형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미, 내 방 예뻐. 유나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환한 얼굴이었어요. 그래, 우리 유나 좋아? 응, 너무 좋아. 유나는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주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평상이 놓여 있었어요.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민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상민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야, 민준아. 나 이제 가봐야 돼. 그래.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민이 차에 올라 손을 흔들었어요. 잘 살아. 연락해. 그래. 조심히 가.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오후가 되자 짐 정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할미, 여기 꽃 있어.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들꽃 몇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예쁘지? 응. 할미, 우리 꽃 더 심자. 유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 무슨 꽃 심고 싶어? 장미. 장미. 좋지. 할미랑 같이 심자.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민준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뭐 하세요? 아빠, 우리 꽃 심을 거야. 그래. 아빠도 도와줄까? 응.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나야, 꽃은 물을 많이 줘야 해. 알았어, 할미. 내가 매일 줄게. 그래, 우리 유나 착하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유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민주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주는 거실 벽에 무언가를 걸고 있었습니다. 작은 액자였어요. 정희가 다가왔습니다. 액자를 보고 멈췄어요. 전처 유진의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준아, 엄마 유진이도 여기 있어야죠. 우리 가족이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잘했다. 두 사람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유진아,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유나 지킬게.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정희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유진아, 고마워. 우리 유나 낳아줘서, 그리고 민준이한테 와줘서.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내가 잘 돌볼게. 우리 유나, 그리고 민준이도.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항상. 아니다.
나도 고맙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유나는 아빠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야, 새 집 마음에 들어? 응, 너무 좋아.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지? 응, 계속 살 거야. 할미도? 그럼, 할미도 같이. 유나는 할머니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건넸어요.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이게 뭐니? 정희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시계 오래됐잖아요. 새로 샀어요. 민준아, 이런 것까지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정희는 시계를 꺼내 찼습니다. 손목에 딱 맞았어요. 고맙다, 아들. 제가 더 감사하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유나가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행복하다. 아이의 말에 민준과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행복해.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자기 방에서 잠들었어요. 민준과 정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 편하게 쉬세요.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 고맙다.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민준아, 너 후회 안 해? 뭐요? 수연 씨랑 이혼한 거.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네. 이게 맞는 거예요. 가족이랑 함께 사는 게.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정희도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참 예쁘다. 그죠? 여기 와서 잘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침묵이었어요. 유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유나가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이 옆에 앉았어요.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유나야, 잘 자.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어요. 민준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유진아, 와. 유나 잘 크고 있어. 행복해.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비췄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이었어요. 민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전원주택은 이제 완전히 집다운 모습이 되어 있었어요. 마당엔 꽃들이 피기 시작했고 텃밭에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주는 마당에서 유나와 놀고 있었습니다. 비눗방울을 불고 있었어요. 아빠, 나도. 유나가 비눗방울 도구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건네줬어요. 후후. 유나가 비눗방울을 불었습니다.
크고 작은 방울들이 하늘로 날아갔어요. 햇살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할미, 봐. 유나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는 부엌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예쁘다, 우리 유나.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부침개를 부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유나야, 간식 먹어. 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엔 따뜻한 부침개가 놓여 있었어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유나가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부침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유나야, 내일 사진 찍으러 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사진? 응, 가족 사진.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좋아, 나 예쁜 옷 입을 거야. 그래, 우리 유나 예쁘게 입자. 민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희도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사진 찍네. 그죠? 이제야 진짜 집 같아요. 민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동네 사진관에 갔습니다. 유나는 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정희는 단정한 한복을 입었고 민준은 흰 셔츠를 입었습니다. 자, 이쪽 보세요.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하나, 둘, 셋. 치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어요. 한 장 더 찍으. 이번엔 자연스럽게.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유나를 안아 올렸어요. 정희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좋아요. 정말 보기 좋은 가족이시네요. 사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뿌듯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가족이지? 응, 당연하지. 영원히? 응, 영원히. 민주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는 아빠 품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끓일까? 좋아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녀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유나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알록달록하게 칠하고 있었어요. 할미, 아빠, 나. 유나가 그림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와, 우리 유나 그림 잘 그렸네. 정희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유나는 뿌듯하게 웃었어요. 냉장고에 붙여놔야겠다. 민준이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이 부엌을 밝게 만들었어요. 저녁 준비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유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과 정희도 따라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가 입안에서 퍼졌어요. 엄마,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라. 정희는 아들의 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줬습니다. 민주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미, 나도. 그래, 우리 유나도.
정희는 손녀의 그릇에도 반찬을 얹어줬습니다. 유나는 맛있게 먹었어요.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TV를 켜고 함께 앉아 있었어요. 유나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정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뭐 보세요? 별. 민준도 창가로 갔습니다. 함께 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에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쁘죠? 응. 여기 와서 정말 잘한 것 같아.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도 따라 웃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고맙다. 우리 유나 지켜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건데요.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유나 키워주시느라. 아니다. 나는 행복했어. 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두 사람은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정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보다 진한 건 마음이구나. 민준아. 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두 사람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자면서 뒤척이는 소리였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조용히 울렸어요. 톡, 톡, 톡. 창밖으로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번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우리는 행복해. 정말로. 별빛이 집안을 비췄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요. 두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민준과 유나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기 별 봐. 유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손가락 끝으로 별 하나를 짚고 있었어요. 그래, 예쁘지? 응, 반짝반짝해. 민주는 딸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유나는 아빠 품에 기댔어요. 유나야. 응? 엄마 얘기해 줄까? 유나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응. 유나 엄마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엄마는 유나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유나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유나를 보고 계셔. 항상. 정말? 응. 정말이야. 유나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어요. 엄마, 예뻐? 응, 엄청 예뻐. 유나 닮았으니까. 민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나는 미소 지었어요. 아빠, 나도 엄마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저 별 중에서 제일 밝은 별이 엄마야. 민준이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그 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엄마는 하늘에서 보고 계셔. 유나가 잘 크는지 행복한지. 엄마, 나 행복해. 유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하늘을 향해서요.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유나야. 엄마도 들었을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정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코코아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추운데 안에 들어오지 그러니. 할미. 유나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할미, 나 엄마 봤어. 저기 별. 유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그 방향을 봤어요. 그래. 어디? 저기. 제일 밝은 거. 아, 진짜 밝네. 예쁘다. 정희는 손녀와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민준도 다가왔어요. 엄마한테 인사할까? 정희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유나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 잘 지내. 할미랑 아빠랑 같이 살아. 유나의 목소리는 맑고 힘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 낳아줘서. 유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정희도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유나의 마지막 외침이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별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민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들었지? 유나가 행복하게 크고 있어. 고마워. 우리 딸 낳아줘서. 정희도 속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우리 손녀. 유나는 여전히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할미, 엄마가 웃는 것 같아. 그래, 정말? 응, 저 별이 더 반짝여. 정희는 손녀를 더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우리 유나 참 착하다. 나 착한 애야. 유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소리였어요. 그날 밤 유나를 재운 후 민준과 정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아, 오늘 유나 보니까 정말 많이 컸다. 그죠? 이제 말도 많이 하고. 유진이가 보면 정말 좋아할 텐데. 정희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보고 싶으시죠? 응. 좋은 며느리였어. 정말.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진이가 유나 낳고 떠났을 때 난 정말 막막했어. 이 작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싶었지.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키우다 보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 유나가 있어서 내가 사는 것 같아. 정희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유나가 있어서 제가 버텼어요. 그래. 우리 모두 유나 덕분이야.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수연이랑 결혼했을 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다.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근데 엄마랑 유나를 힘들게 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행복하잖아. 맞아요. 이제 행복해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희도 따라 웃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민준아, 네 엄마. 앞으로도 이렇게 잘 지내자. 당연하죠.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아들. 저야말로 감사하죠 엄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계가 11시를 알렸습니다. 종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자야겠다. 내일 유나 유치원 가는 날이야. 네. 주무세요, 엄마. 정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잠시 더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진아, 잘 자. 우리 모두 행복해. 민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모두가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창밖 별빛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마당의 꽃들이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나의 유치원 입학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7시 민주는 유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유나야, 일어나. 민준이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유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이야. 기억나지?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활짝 웃었어요. 맞다. 유치원. 유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웃으며 아이의 옷을 꺼내왔어요. 할미가 어제 새 옷 사주셨어. 입어볼까? 응. 노란색 원피스였습니다. 유나는 신나서 옷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빠, 나 예뻐? 그럼. 우리 유나 제일 예뻐. 정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녀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어머, 우리 유나 공주 같네. 할미. 유나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희는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오늘 유치원 가서 친구 많이 사귀렴. 응, 나 친구 100명 만들 거야. 유나의 당찬 대답에 민준과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침을 먹고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정희가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유나가 노래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세 사람은 봄 햇살을 받으며 걸어갔어요. 유치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할미, 힘들어? 유나가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미 안 힘들어. 그럼 더 빨리 가자. 유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웃으며 따라갔어요. 유치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건물이었어요.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와, 예쁘다. 유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입학식장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신나 있었어요.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긴장돼.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빠랑 할미가 여기 있잖아. 응.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입학식이 시작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은 딸을 바라봤어요. 유나는 열심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진지했어요.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우리 유나가. 입학식이 끝나고 교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나의 교실은 2층에 있었어요. 토끼반입니다. 선생님이 밝게 말했습니다. 교실 문에는 토끼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유나야, 여기가 내 교실이야. 응. 유나는 신나서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뒤따라 들어갔어요. 교실은 밝고 예뻤습니다.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유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여기 좋아. 그래, 다행이다.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들이 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안내했어요. 이제 아이들만 남아서 활동할 거예요. 민주는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유나야, 아빠 갔다 올게. 금방 올 거야. 진짜? 응, 진짜.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아빠 갔다 와. 민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정희도 손녀를 안았어요. 할미도 나중에 올게. 우리 유나 잘하지? 응. 두 사람은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유진아, 와. 유나가 유치원 갔어. 민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못 본 모습을 내가 대신 보고 있어. 걱정 마.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제 놓아드릴게요. 유진아. 민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민준아. 네, 엄마. 두 사람은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그날 오후 유나를 데리러 다시 유치원에 갔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자 유나가 뛰어나왔어요. 아빠, 할미, 유나야, 어땠어? 재밌었어. 친구도 사귀었어. 유나는 신나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민준과 정희는 웃으며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유나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유나가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준과 정희도 따라 불렀어요. 언덕길을 내려가며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며. 집이 보였습니다. 하얀 담장의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다.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무렵 민주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가장 밝은 별을 찾았어요. 유진아, 유나 잘 컸지? 이제 유치원도 갔어. 민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낳아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이제 놓아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거실에서 유나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와 놀고 있는 소리였어요. 민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유나가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민준은 딸을 안아 올렸어요. 우리 유나, 오늘 정말 잘했어. 나 내일도 유치원 가. 그래, 내일도 가자.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가 책을 펼쳤어요. 옛날에 정희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야. 정말로 우리 셋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에요. 사랑하니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니까.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따뜻했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책이 덮였습니다. 유나가 박수를 쳤어요. 민준과 정희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야.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와 민준을 바라보며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이 따뜻한 순간이요. 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